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타 진행의 김재인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힘드셨죠? 그 마음 정말로 공감이 됩니다. 오늘마저 변동성 심한 장이 펼쳐지면서 한 주간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나를 힘들게 했는데요. 코로나는 또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죠. 확진자가 약간은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100명 내외로 또 있긴 있는데요. 혹시 코로나 블루 겪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곳곳에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주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화여대에서도 또 상담 지원을 늘리고 광명시에서도 상담 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심리 싸움도 무시 못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 심한 장에서 다른 종목 오를 때 좀 포모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소외감 느끼실 수 있겠지만 마음 단단하게 좀 먹으시길 바라고요. 그것도 힘드시다면 저희 구해줘 스탁을 또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상담 시간으로 특별히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TV로도 방영되고 있지만 M10 실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소통하시는 것도 좋으니까요. 또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밤에 상담해 주실 저희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할게요. 네,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요즘 구해줘 스탁의 다크호스죠. 조성일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자, 저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문자 상담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문자든 게시판이든 연락 주시면요.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 방법은요.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주시면요. 저희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란이 짧아서 아쉬우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빨간 버튼인 사연 신청하러 가기가 있습니다. 버튼 누르시면요. 게시판 들어올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과 함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받아보는 동안에 이번 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종목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주 베스트 업종이 참 궁금한데 베스트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이번 주는 베스트 업종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 주에 시장이 좀 지수는 별로 빠지지 않았지만 그 내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상승률 저번 주 대비해서 상승을 보였던 업종이 사실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뛰어난 실력을 보였던 것은 자동차, 특히 수소차 쪽에서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쪽,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많이 흐름이 좋았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왜 올랐고 또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도 또 어떤 이슈들로 더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번 주에 기아차, 만도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는 뉴인텍 등의 종목들이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특히 올해 한 4월, 5월 달 이때부터 바뀐 흐름이 먼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쪽을 잘 준비하고 있는 기술이 뛰어난 그리고 또 양산 기술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조금씩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먼저 올라왔었고요. 그 이후에 7월 달, 8월 달쯤에 수소 트럭을 만들고 있는 그런 한다고 진출했던 니콜라가 상승했던 모습 보였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현대차, 기아차도 특히 7월달, 8월달부터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최근에 근데 수소차가 이제 미국에 있는 니콜라 쪽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헤지펀드, 공매도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헤지펀드 쪽에서 사기 의혹을 좀 제기하면서 니콜라가 실제 양산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기술도 없고 여러 가지 조작된 것이 많이 있다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수소차 관련해서도 양산도 할 수 있고
또 기술도 갖추고 있는 선도 기업들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있고요. 여기서 현대차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에 수소 트럭을 수출하고 있는 그런 실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너도 나도 순환매 보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해내 저 PBR 그리고 그냥 평범한 그런 이익으로 매년마다 이어졌던 그런 이제 도시가스 기업들 이런 기업들까지도 이제 순환매가 오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린 뉴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린 뉴딜을 진출했었고 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같이 친환경을 경제 충격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 쪽 관련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인프라를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그런 그 그린 뉴딜 관련한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그런 성장성은 내년에도 더욱더 크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요. 올 하반기 때 또한 신차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제네시스 G80과 GV80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고요. 내년 1분기에는 투싼 신차가 나오게 되고 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 때 소렌토, 텔룰라이드에 대한 그런 신차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현대 기아차가 기존 판매로도요. 원래 북미 시장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매년마다 지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미국 시장에서 고전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2017년 때는 현대기아차 합산했을 때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한 7% 초반대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지만 약 8.8%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내년도에는 희망 섞인 전망이겠지만 내년에는 9%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차, 기아차 또 그 아래에 밸류체인에는 기업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들로 본다면요. 이미 지금 18만 원 전고점을 뚫었던 현대차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주목하는 종목들은 차트를 한번 보면요. 종목들을 보면 먼저 종목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그 만도 같은 경우 전 세계 특히 자동차 쪽에서 자율주행차 쪽 우리가 ADSA라고 하는데 이쪽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도를 좀 하나를 제안 드리고요. 또 한 종목으로는 제가 현대 글로비스라고 해서 현대 기아차 여러 가지 완제품 부품들을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이나 뭐 멕시코나 다양한 곳에 있는 그런 공장으로 완제품을 납품하는 CKD 물량을 납품하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 쪽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보시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자동차 특히 수소차 종목들이 좋았는데요. 그 외적으로도 뭐 SK 하이닉스가 메이저 수급들이 집중되면서 7만 원대 초반부터 가파르게 8만 원 초반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미디어 종목들도 이번 주에 수급이 몰리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글로벌 빅파마죠. 이 회사가 ADC라고 해서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 이 플랫폼 기술인데요.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거액을 주고 인수하는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국내에서도 이 ADC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나 또 다른 제약 바이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중항체 등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이번 주 어려웠던 시장 내에서도 두각을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번 주에 베스트 업종을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님,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네네. 이번 주 시장이 어떤 업종이 또 베스트인지 딱 알 것 같은데요. 네. 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오늘 자동차나 수소차 관련주가 참 좋았죠. 그래서 또 관심주로는 만도나 또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로 알려주셨고요. 그 밖에도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또 CJ E&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등 미디어 종목,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ADC 등 이렇게 또 바이오주에까지 얘기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베스트였던 업종을 알아봤고요. 잠시 후 마지막 코너에서는 다음 주를 준비하는 하이라이트죠. 유망 업종도 살펴보고 있는 거 아시죠? 마지막 엑시스도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종목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많은 문자가 기다렸다고 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밤만 특별하게 준비한 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든 게시판이든 연락 주시면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번호는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문자란이 짧아서 아쉬우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타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빨간 버튼인 사연 신청하러 가기가 있습니다. 버튼 누르시고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 종목 고민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사연과 함께 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참여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첫 고민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문자는요. 이렇게 많은 문자 좀 어떤 걸 고를지 고민이 되는데 이번에는 5552님의 문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문자는요. 구해주세요 하고 또 에이스테크 31,770원에 비중 50%라고 꼭꼭 부탁드립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네, 에이스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31,770원에 비중이 50%. 비중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종가가 36,600원입니다. 지금 손실권에 계시고 에이스테크가 최근에 5G 관련해서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약간의 요즘에 횡보세, 조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거 눌림목 구간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네.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5G 안테나 쪽 이쪽에 대한 성장성은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6배 이상, 거의 뭐 지금 5배 이상 오른 모습입니다. 거의 올해 3월 달에 4,900원대였는데 지금 3만 원이니까 빠르게 오른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기업이 왜 앞으로도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무선통신 장비 쪽에서 기지국용 안테나 쪽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약 50%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이 회사의 전체 매출 중에서도요. 모바일 쪽 안테나 이 부분이 약 8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에서 기지국에 들어가는 안테나 쪽 또 필터 쪽 이쪽에 대한 수요 여부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체 매출의 약 80%가 수출로 나오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5G 통신 장비 상용화 쪽이나 이런 수주, 이런 모멘텀에서 매우 민감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이요, 5G 통신에서 핵심 기술인 매시브 MIMO라는 기술이 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게 무선 통신의 용량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안테나 기술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에이스테크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기지국에 이제 안테나와 필터들이 들어가는데요. 기지국과 이제 안테나와 필터를 일체형으로 같이 구현해서 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에이스테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4G 쪽, LTE 쪽 장비에서 5G로 넘어갈 때 당연히 기지국을 세우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안테나가 이 새로운 5G 통신의 장점으로 인해서 그런 안테나 수요가 2배 이상 더 증가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기지국도 아직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전국에 통신 커버리지를 아직 못 세우고 있기 때문에 더 커버리지를 넓혀다는 이슈로 인해서 기지국도 많이 세워야 합니다. 또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미국도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지국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이슈에 있기 때문에 안테나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기업은요 주로 삼성전자와 에리슨에 납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화웨이를 배제하고 있고 프랑스와 영국도 그리고 인도도 화웨이를 배제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통신장비 1위 기업인 화웨이가 점유율을 낮추면 낮출수록 여기에서 2등주 또 3등 종목인 에릭슨과 삼성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는 반사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에이스테크가 이미 납품하고 있는 삼성과 에릭슨 쪽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에도 수준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업 볼 때요. 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좀 KMW와 같이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KMW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하는 모습인데 그 반면에 에이스테크는 뭐 최근에는 올랐지만 그동안은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죠. KMW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작년부터 해서 미국이랑 유럽 쪽에 집중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쪽이 먼저 5G를 상용화했던 이슈가 있다 보니 거기에서 먼저
압도적인 실력 가지고서 먼저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주로 중국이나 특히 이제 아시아 쪽에 주력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도가 올해 하반기 때 상용화를 시작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사실 뭐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스테크가 좀 KNW 대비해서는 좀 후행으로 움직였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쪽을 많이 집중하는데, 아시아 쪽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에서도 삼성 쪽 장비를 채용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때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 쪽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우리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미국도 얼마 전에 끝났던 주파수 경매뿐만 아니라 올해 12월 8일에도 또 한 번의 주파수 경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에이스테크의 그런 수준 물량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근데 어떤 단기 조정에는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차트를 좀 보시면요. 지금 6월달 중순에 거의 10,000원 좀 언더였죠. 9,000원대 초반대에서 거의 지금 2개월 반 만에 주가가 거의 3배 이상 오르는 단기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 차트에서는요, 이 분홍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 라인인데요. 지금 8월달 제가 선을 좀 그어보면 8월 초에는 21선에 뒤졌다가 양호한 눌림목 딛고서 반등한 모습을 잘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21선을 최근에 좀 깼죠. 21선을 좀 깨고 있고요. 선을 그려보면 그래서 오늘은 4% 상승을 해서 다시 21선 위로 올라왔지만, 되게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던 기업이 21선을 한번 이탈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한 5거래일 이내에는 다시 한번 21선 위로 회복해주는 모습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좋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또 다음 주 화요일에 21선 이동평균선 36,000원, 35,000원 이 라인 위로 올라와 준다 한다면 참 좋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한다 한다면 전 저점이었던 최근 저점 27,7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전량 좀 매도하시고, 오히려 매도한다 하더라도 또 다음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매도한다 한다면 61선 라인에 있는 24,000대 후반, 25,000원대 초반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전 고점이었던 최근에 35,000 정도, 이 정도 라인에서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보시면서 접근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상담은 에이스테크 도와드렸습니다. 최근에 5G 대장주라 함은 요즘에는 KMW가 아닌 에이스테크 많이들 꼽으시죠. 그런데 그만큼 주가 상승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 10,000원 부근이었던 이 에이스테크가 지금은 30,000원 부근에 돌고 있기 때문에 저점 대비 3배를 갔기 때문에 약간은 단기 조정엔 대비 필요라고 알려주셨고요. 또 단기 이평선 21선을 지금 깰지 말지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의 방향성 제일 중요하니까요. 다음 주에 잘 대응하시고, 또 만약에 올라온다면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설정 도와주셨으니까요. 수익 꼭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스테크 또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도와드릴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장 변동성이 참 컸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는 카메라 종목 한번 갖고 계시면 풀어볼까요? 2494님 연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종목 캠시스를 하는데 조금 물렸습니다. 더 가져가도 되는지 전망 좀 알려주세요. 캠시스 3,200원에 비중 20%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캠시스가요, 사실 최근 시장 대비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시장은 정말 상승 폭이 좋았는데 카메라 업종은 좀 아쉬웠다는 흐름이 좀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캠시스를 하셨고 지금 3,200원에 매수했으니까 이분도 손실이 좀 있으신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3,200원 매수가 괜찮을까요? 좀만 버티면 될까요? 이 종목도 제가 좀 한 줄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은 매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상승 동력은 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한 근거들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대응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폰 중저가 모델, 특히 갤럭시 시리즈죠, 이쪽 중저가 모델 쪽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부 상대로 납품하는 전기차 세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쪽보다는 카메라 모듈 쪽 매출 비중이 거의 90% 넘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기업으로만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 갤럭시 노트 20 여기에도 전면과 후면 카메라의 모듈을 납품했던 이력도 있었고요. 또 조만간 이제 출시할 갤럭시 Z 폴드 2
폴더블 폰, 여기에도 후면 카메라 1200만 화소 카메라의 모듈을 납품하게 된 그런 이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23일 날 갤럭시 Z 폴드 2가 출시하고 나고 또한 판매량이 예상치만큼 잘 나온다 한다면 킴시스도 단기적인 어떤 그런 호황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에요, 이 기업이 이익을 매년마다 증가를 했는데 올해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특히 2분기 때 또 아쉬운 성적으로 인해서 올해에는 최근 3년간의 호황을 넘어서 호황을 뒤로 하고 이번 연도에는 조금 성장을 좀 뒤로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카메라 기업들도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요. 킴시스도 역시나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는 좀 아쉬울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받는 그런 벤더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또 중국 쪽도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를 만드는 이런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들은 납품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을 붙여서 단가를 인하를 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오히려 킴시스에게는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킴시스가 스마트폰 좀 프리미엄 쪽 이쪽 스마트폰의 그런 고화소에 해당하는 카메라 모듈을 납품한다 한다면 또한 우리가 좀 더 카메라 모듈에서 좀 더 높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쪽을 하고 있다 한다면 그래도 다른 경쟁 업체 대비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저가 모델에서 나오고 있고 또 카메라 화소 수도 1000만 화소에 머물러 있는 게 기술력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에 대한 업종 자체가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킴시스는 지금처럼 파워 5배 받고 있는 저평가 영역이 또 더욱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카메라 쪽 모듈 기업들을 투자하는 아이디어를 한다면 킴시스보다는 좀 프리미엄 쪽 스마트폰 그리고 또 높은 고화소를 만들고 있는 그런 카메라 모듈 기업 쪽을 체크해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현재는 내내 지금 올해 4월 달부터 지금 9월까지 좀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내내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물론 아래에 10일, 20일, 60일 주로 중요한 이평선들을 주가 아래에 보유하면서 든든한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반적인 약 5개월 정도의 박스권 횡보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많이 오른다 한다면 크게 욕심부리기보다는 매수하신 값이 3,200원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올려서 지금 최근에 횡보의 박스권 상단이었던 3,300원 정도 중후반 정도 이 정도 라인에서 돌파 여부를 보겠지만 우선 여기에서 보유 물량의 한 절반이나 또는 3분의 1 정도라도 먼저 끊어내신 다음에 돌파 여부를 보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주가가 많이 빠진다 한다면 사실 빠진다 하더라도요. 지금 아래에 이동평균선 라인들이 지지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또 쉽게 빠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먼저는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라인 먼저 2,700원이나 또 2,8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까지는 지지력이 있으니 이 부분까지는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좀 보유하시면서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보유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킴시스는 사실상 좀 보수적 관점으로 좀 알려주셨지만 일단은 홀딩 전략인데요. 지금 저평가 구간은 맞다고 합니다. 지금 카메라 구간이 아무래도 업종에 대한 지금 빛을 못 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킴시스 자체에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킴시스가 카메라 쪽에서 좀 차별화된 전략이 좀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또 카메라 모듈 제조업이 좀 많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는 맞긴 맞지만 상승 동력이 약할 전망이라고 알려주셨고요. 실제로 차트상에서는 좀 지금 박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많이 더 떨어질 구간은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이평선이 모여있기도 하고요. 지금 박스권 구간 그리고 있으니까요. 한 7,200원 선 잘 지지하는지 여부 보시면서 또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300원까지 일단은 봐주셨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네, 이번에 다음 상담은요. 오늘은 또 저희 애청자님들이 연락이 많아요. 구해줘 스타 애청자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세진중공업 구해줘, LNK 바이오 구해줘 하는데요. 이 중에서 다음 문자는 MS 오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MS 오토텍 매수가가 6,200원에 비중이 5%라고 하는데요. 언제 매도할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지금 6,200원에 5%라고 하시네요. 네, 지금 MS 오토텍 6,200원이면요.
오, 지금 수익 중이십니다. 이분은 오랜만에 또 수익 중인 분 만나니까 반가운데요. 최근에 좀 변동성이 심했던 종목이죠. 또 테슬라와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 좀 음봉 그리면서 또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전문가님, 네네. 지금부터는 뭐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더 큰 수익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홀딩일까요? 우선은 저는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있을 테슬라 배터리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벤트에 단기적으로만 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뭐 현대 기아차를 주 매출처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차체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하지만 최근에 주목받았던 이유는 테슬라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을 하면서 테슬라의 상승과 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테슬라 관련주로 투자 심리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보면요. 특히 지금 좋은 부분들이 6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명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GM의 군산 공장을 인수하는 부분에 대한 이벤트가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내년도에 그 전기차 위탁 생산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좀 모멘텀이 시장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실제 정말로 물량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 불확실성으로 차원에서 봐야겠지만 어쨌든 시가총액 도 작은 종목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테마 어떤 하나의 그런 이슈로 인해서도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기 때문에 종목이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챙겨가면서 또 한번 어떤 또 이슈가 나올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이 테슬라에 납품을 할 때 뭐 얼마나 수많은 물량을 납품했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모멘텀에 역겨만 있다 하더라도 단기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호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여기에서 투자 심리 측면에서 한번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유동성들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기업이 12월 21일 얼마 안 남았죠. 이 기간 동안에 행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있습니다. 이게 약 41만 주가 있는데요. 이게 행사가액은 2,915원이고요. 현재 주가가 6,700원 되다 보니까 이 물량들은 12월 말까지 행사하게 되면요.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그런 물량적인 부담도 있으니 다음 주에 있는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이벤트만 보시고 그 다음에 단기 주가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 기업이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저점 형성했던 쌍바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박스권의 고점 부분이었고 지금 5월 말과 6월 초 때의 고점 부분 그다음에 이번 8월 달 때의 종가 기준 고점 부분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 돌파하고 나니 오히려 이번 주에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다 6,400원 라인을 딛고서 올라줬습니다. 반대로 다음 주에도 주가가 움직였을 때 이 선을 그원한 6,40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고 한다면 단기 접근을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종목을 매도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만약 주가가 만약에 오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종목을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뭐 7,000원, 7,500원, 8,000원 이렇게 500원 단위로 주가가 숫자가 바뀔 때 이럴 때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보유하신 물량의 한 3분의 1씩 매도하시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S 오토텍 풀어드렸는데요. 일단은 정말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는요, 6,400원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좀 손절가로 좀 잘 지지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분할 익절로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MS 오토텍 풀어봤고요. 다음 문자 골라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이 중에서는 이번 호가 조금 단순해서 괜히 고르고 싶어요. 3000번님의 문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HL 사이언스 41,000원에 비중 20% 전망이 있는 중인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HL 사이언스가 지금 48,800원이라서 이분도 수익을 잘 보고 계신 그 구간입니다. 전문가님. 네네. 제가 HL 사이언스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제가 아무래도 또 방송을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성울도 좋아하고 또 네. 새싹보리를 굉장히 아, 좋아하는데 그러세요? 네. 그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렇게 성장성이 있나요? 지금 수익을 네. 잘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이번 언제 매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차트를 보면 거의 3월 달에 시장 저점일 때 그때에 아마 올라올 때 매수하시고 지금까지 보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괜찮고 네. 이 기업도 저는 주가가 지금 매우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앞으로도 좀 더 의미가 있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근거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기업 방금 앵커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기업이 특히 다 유명해진 이유는 유기농 새싹보리 분말을 만들게 되면서 특히 지금 아무렇지만 현빈이 광고하면서 더욱더 뜨게 된 회사죠. 그러면서 이제 새싹보리 분말과 석류 관련한 제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제품들 이런 제품에 대한 라인업들을 갖추면서 기업이 우리에게도 친숙한 그런 기업으로 와 있습니다. 새싹보리가요 거의 회사 매출의 거의 45%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새싹보리 라인업에서의 성장성을 보고서 이 기업을 투자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요 흥미로운 게 CEO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건기식이라고 하는데 건기식에 제대로 부합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 콜마 비엔이치나 노바렉스나 뭐 다른 좀 기업들이 주가가 좀 상승폭이 컸지만 이 기업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요, 지금 이 기업이 주력으로 하는 제품의 대다수 제품들이 면역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 때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는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기업이 또 최근에 보면 우리가 건강을 아파서 병원 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자가 관리를 하자는 그런 니즈가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그런 흐름에 제대로 부합하는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회사가 제품 판매하는 주력 채널이요. 원래 애초부터 7대 TV 홈쇼핑 채널이 원래 주력 채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프라인 판매가 아니라 애초부터 온라인 판매가 주력이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대면 이런 시스템에도 제대로 다 먼저부터 잘 대응했던 회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사는요, 2017년 이후부터 매년마다 매출과 이익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또한 부채 비율이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겨우 15%밖에 안 되고요. 유보율이 무려 3,426%입니다.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매우 안정성이 매우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올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의 퍼가 겨우 9배 수준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2018년, 2019년 최근 3개년도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도 더욱더 커질 전망인데요. 최근 3개년도에 그런 이 종목의 퍼를 봤더니 퍼의 평균치가 19배, 20배 수준입니다. 근데 올해에는 예상되는 이익을 봤을 때 퍼가 겨우 9배 수준이거든요. 물론 올해 바로 하반기 때 퍼 20배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는 물론 그런 정도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매우 저평가받고 있는 영역이다.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평가가 더 안 좋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물론 이 기업이 참 좋은 부분이지만 지금 올해 4월, 5월, 6월 또 하반기 시장도 올라가고 다른 업종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때 또 콜바 비엔치도 많이 올라가고 할 때에 이 기업은 올라가지 못해서 물론 수익 보고 있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기회비용 측면이나 또는 그런 이제 상승을 더 크게 얻지 못한 부분 때문에 좀 아쉬울 수가 있는데요. 이 기업 저는 지금 이 기점 봤을 때 반등 여력이 많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 라고 한다면 최근 저점을 보였던 44,000원 정도, 45,0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까지도 만약에 못 지키고 또 한 번 깨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쉽게도 좀 적은 이익을 내고 매도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만약 주가가 만약에 오른다 한다면 저는 사실 퍼 15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지만 먼저는 그것을 올라가기 전에 기술적으로 현재 지금 올해의 고점 부분이었던 지금 6만 원 정도 이 라인을 돌파하는 여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반기 4분기 때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저항선인 이 6만 원대 또는 5만 원대 후반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 말씀드리고 여기에 도달했을 때에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부분만 돌파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저희 구해조스탁에 질문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나와서 돌파한다면 그 다음도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HL 사이언스 풀어드렸는데요. 일단 매수가가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저점을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수익 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손절가 정해주셨어요. 44,000원 혹시 이탈된다면 손절해 주시기 바라고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인 6만 원을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그때까지 꼭 하반기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의미 있는 숫자로 또 유보율이나 뭐 2%, 뭐 이런 걸 달려주시니까 또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이런 걸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HL 사이언스 풀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문제 또 골라볼게요.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요. 여기서는 반도체 관련주 한번 풀어볼까요? ISC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95님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21,000원에 매수하셨고 살려주세요라고 구해줘 긴급 추천 구해줘라고 진짜 지금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비중은 안 주셨네요. 지금 비중은 안 주셨지만 지금 다급한 걸 보니까 비중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종가가 19,300원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손실권이시니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일봉을 보니까요. 계속 이 종목도 역시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언제 올라갈지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저는 올해 7월 달에 이 종목이 23,000원 라인을 찍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이번 4분기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좀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한 좀 근거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이 기업은요, 반도체 후공정에서 테스트 쪽, 이쪽 공정에서 이제 납품이 들어가는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내에서는요, 점유율이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뿐만 아니라 뭐 인텔과 TSMC, 퀄컴 등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ISC라는 종목을 앞서기 전에요,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은 리너공업이 올해 상승이 크다 보니까 이 기업만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ISC도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마 투자 아이디어가 아닐까 저는 좀 유추가 되는데요. 사실 리너공업이랑 ISC는 테스트 소켓은 맞지만 서로 일이 서로 아예 다릅니다. 만드는 과정도 다르고요. 이름만 테스트 소켓일 뿐이지 들어가는 용도가 세부적인 용도가 서로 다릅니다. 리너공업 같은 경우는요, 포고 타입의 테스트 소켓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비메모리 쪽,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 이쪽에 들어가는 좀 물량의 대응을 잘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ISC 같은 경우는요, 실리콘 러버 타입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D램 쪽, 이쪽에서 잘 실적을 낼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타입을 만들고 있는 건데, 애초에 만드는 것도 서로 다르고요. 적용처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공업과 같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C만의 투자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전망을 보고서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부터 지금까지 보면 특히 D램 쪽이 이제 서버 D램 쪽도 좀 수요가 올 하반기에는 좀 꺾이면서 가격이 꺾이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램 값이 내내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ISC 같은 주가도 물론 시장이 오르는 것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주가가 시장 오른 것만큼은 올라오지 못했던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올 하반기 특히 4분기부터는요. 올 한 해 내내 하락했던 D램의 그런 시황이 4분기부터는 꺾여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4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에 내년 1분기에도 D램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ISC도 충분히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DDR4에 이어서 DDR5 표준 규격이 채택이 되면서 DDR5에 대한 매출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잘 대응할 수 있는 이 ISC의 테스트 소켓 물량도 더 판매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기업이요, 실리콘 러버 타입의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는데 비메모리를 또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바일 D램 쪽에 이쪽 타입에 대한 테스트 소켓이 적용이 되면서 이 동사의 소켓이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쪽 AP 쪽이나 통신 모뎀 칩 쪽 이쪽에도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좀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력은 메모리 쪽이지만 이제 비메모리 쪽도 조금 더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반기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요, 작년에는 연간 이익이 한 20억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아쉬운 흐름이었지만 올 상반기부터 벌써부터 무려 135억 원의 이익을 크게 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매우 큰 폭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매출이 600억 수준이었고 이익이 135억이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본다 한다면 아마 연간으로 본다면 2017년에 ISC의 연간 실적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좀 주봉으로 좀 볼게요. 조금 더 크기를 좀 넓혀서 200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대의 연간 실적과 올해 실적이 좀 비슷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2017년대의 고점 부분은 제가 좀 표시를 해보면 26,000원대 이 정도 라인이 고점 부분이었습니다. 올해 이때와 올해가 좀 비슷하다고 본다면요. 올해도 주가 수준은 또 4분기에도 메모리 쪽이 좋을 걸로 보여지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서 1차 목표가로 봤을 때는 2017년대의 주가 라인이었던 25,000원대, 6,000원대 이 정도 라인을 1차 목표가로 보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어떤 예기치 못한 악재나 다양한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도 좀 로스컷을 좀 짧게 하시기를 권장드려서 최근에 8월 달과 9월 초에 형성되었던 종가 기준 저점이었던 17,300원, 17,5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만약에 밀린다 한다면 아쉽지만 정리한 다음에 오히려 14,000원대, 13,000원대 그 이하에서 저가 매수를 다시 한번 참여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ISC 풀어드렸는데요. 이 반도체 관련주죠. 지금 보니까요. 목표가는 25,000원에서 26,000원 설정 도와주셨고요. 저는 이 구간이 가장 좀 와닿더라고요. 삼성전자 내 점유율 50%, 인텔, TSMC, 퀄컴 등이 납품한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까지 이렇게 또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정말 중요한 코너입니다. 다음 주에 집중해볼 섹터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업종 구해줘! 한 주 마무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종목 풀어드렸고요. 이제 미리미리 준비한 자에게 복이 있겠죠. 다음 주에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 그리고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유망 업종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어제 스터디를 많이 해봤는데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업종으로 크게 좀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전기차와 2차 전지 쪽을 다음 주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좀 그 근거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8월 달부터 해서 테슬라가 주가가 크게 조정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LG화학이 배터리 쪽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겠다는 이슈 때문에 전기차 종목들이 좀 최근에 한 2주 정도는 좀 횡보했던, 조정받았던 그런 좀 흐름이었습니다만 이게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한 상태에서 이제 업종들마다의 순환매 차원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는 순환매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차피 전기차, 2차 전지 업종의 장기 성장성은 누구도 의심할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단기적인 그런 수급의 순환매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부분인 거죠. 다음 주에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신기술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발표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능력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하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테슬라가 신기술을 발표하고 또 강한 그런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좋죠. 한데 배터리를 갑자기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자본과 인력이 또 기술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이벤트가 우리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나 악재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경쟁자가 출연하는 것 때문에 악재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2차 전지 시장이 더욱더 캐파가 커질 수 있는 시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벤트로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이벤트가 있을 때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얼마 전 9월달에 나왔었죠. 그 정부가 K 리릴리스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10월 달쯤에는요, 이 정부가 발표한 K 리릴리스를 관점으로 한 이걸 추종하는 그런 ETF가 증시에 상장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 리릴리스에 들어가는 이러한 정책에 관련한 종목들과 업종에 대해서 투자 심리 차원에서도 또 좋은 그런 모멘텀이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전기차 종목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한 번 더 제가 좀 다음 주에 관심 가져볼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저는 항상 종목들 중에서 양극재 쪽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하는데 먼저는 지금 좀 쉬고 있는데 61선에서 횡보하면서 반등을 보여주려고 하는 지금 에코프로 PM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래 배터리 양극재 쪽 LCO 쪽 하다가 이제 NCM으로 넘어가면서 증설을 많이 하고 있고 양산을 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도 역시나 61선에서 딛고 반등 나오면서 올해 8월 달 중순 때에 이 모습을 한 번 더 보일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내년 횡보하다가 오늘 5% 상승을 하면서 의미 있게끔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많이 샀던 흐름인데요. 이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양극재는 아니지만 동박 쪽 기업에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두산 솔루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박 쪽 이 기업까지도 한번 다음 주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런 어떤 한 가지 두 가지 종목에 집중하는 게 어렵고 나는 그냥 전기차 업종이 좋다고는 알겠는데 종목 하나씩 고르기에는 좀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가 있는데요. 코드로는 305720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차트 보시면 이 ETF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요, 엔터 미디어 업종을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주에 빅히트 엔터 기관 공모 청약 수요 예측이 있습니다. 또한 10월달 초에는 일반 공모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엔터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올해 내에 전 세계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스포티파이가 올해 국내 시장에도 올 전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원 저작권을 가진 엔터 3사에 대한 수혜가 전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때 엔터 3사가 각자의 대표적인 그 아티스트들이 컴백하는 일정들이 연달아 릴레이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YG 엔터, JYP 엔터, 그리고 SM 이 세 가지 기업 모두 다 다음 주에 또 다음 주뿐만 아니라 이 4분기 내에도 여러 가지 호재성 이벤트로 인해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씩 차트 한번 보시면요.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있는데요. 내내 최근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내내 6월달부터 21선 딛고 올라가면서 튼튼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1선을 깨지 않는 한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JYP 엔터 이 종목도 역시나 21선을 깨지 않는 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M이 있는데요. SM은 잠시만요. SM 같은 경우에는 앞선 종목 두 가지보다는 21선을 좀 깬 모습이지만 이 종목도 역시나 다음 주 또한 10월 달에는 21선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갱신할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 주 유망 업종인 2차 전지와 엔터주 알아봤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유망한 또 종목들 보셨죠?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 VM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이 있고요. 그리고 동박 쪽에는 두산 솔루스가 있다고 하니까요.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주인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에서는요. YG 엔터 그리고 JYP, SM이 있는데요. 이 3대 기업 잘 아시죠? 이 부분도 잘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고민되는 종목 그리고 사연 같은
같은 거 다 들어드릴 테니까요. 문자번호 샵 9100이나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의 종목 그리고 고민들 사연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놓치신 부분 있으시면요. MTN 유튜브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길 바랄게요. 오늘 조성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도 11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